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 경리인들의 모임에서 닉네임 추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 그런데 학계장 시장표부터 나오네요. 예.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거. 자, 현금 흐름표는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법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정확하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그 총액으로 나타내든 뭐 영업활동 보통 순액으로 나타내는데 순액과 총액으로 전부 다 나타내주는 방법인데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 원가가 나오고 각각의 그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들이 그 직접법이고요. 즉 영업 활동을 각 유형별로 다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즉 현금의 유출의 관계는 그 지급된 형태가 무엇인가,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입된 것은 뭐 원천이 어떤 원천의 수입인가, 즉 현금의 유입은 원천 그 수입의 원천을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은 지출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뭐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법과 간접법이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 어, 어. 잠시 시간이 흘러가네요. 예. 자, 어쨌든 그 직접법과 간접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간접법입니다. 간접법은 그 영업 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을 그 직접법처럼 매출과 매출 원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미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역들은 손익에서 전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손익의 발생주의 회계 처리된 손익 계산서 부분에서 이것을 현금주의로 변환시켰을 때의 약간의 차이점들을 영업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에서 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투자활동에서도 일부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간접법입니다. 즉 간접법은 그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의 그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시키고 현금의 유입 그 영업활동 관련해서 현금의 그 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을 시켜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준다. 그리고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직접법이나 간접법이든 동일하다. 이런 것들은 그 현금 흐름표를 먼저 그 간접법 이 강의를 들으시기 먼저 전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는 책을 참고를 해서 좀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말이 조금 빠르긴 한데 지금 뭐 약 30분 정도로 강의를 축소시켜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당겨서 보시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금 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요 동영상 강의가 끝나고 그 카페에 올릴 때는 과거에 제가 현금 흐름표 간접법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본문의 글로 올릴 거고 그다음 밑에 동영상으로 지금 제작하는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는 기본적으로 학기장 시산표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그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 회계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작성을 할 건데 그런 것에서 그 엑셀 파일로 추출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해서 이렇게 학기장 시산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작성을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이렇게 행으로 딱 지정해 놓은 거,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주식회사 민지상사. 민지상사는 그 올해가 9기네요. 9기고 8기가 전기였고요. 단위는 원으로 작성되고요. 이 학기장 시산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할 겁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여기 차변 대변부터 해서 밑으로만 쭉 다운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그 되도록이면 이렇게 제목을 좀 적어 주시고요. 그러지만 뭐
이게 학계장 시산편지, 손익계산서 대차표편지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차례차례대로 차분하게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또한 여기다 말풍선을 달아놨죠. 말풍선 1번이라고 달아놨는데 지금부터 1번부터 12번까지 해서 현금흐름표 작성 단계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떤 그 회사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든 간에 학계장 시산표를 먼저 보시고 여기에 따른 잔액 내역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이 있다 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기말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말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그 대손 충당금이 나타나니까 대손 상각비도 나타나겠죠. 여기에 따른 대손 상각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환입도 나타나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매출 채권 말고 기타 미수금이나 뭐 기타의 대손 충당금을 잡았다면 기타의 대손 충당금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사실들을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학계장 시산표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현금 지방선까지 묶어져서 아마 당좌자산이라고 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삭제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계정 과목만 이렇게 나열을 쭉 해주시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여기까지가 투자자산, 그죠? 요거 위에 거는 재고자산, 현금지방서 위에는 당좌자산, 당좌, 재고, 투자, 유형자산 쭉 나오겠죠. 여기까지 유형자산. 예, 이 회사는 차량, 원고, 공과기구, 비품, 건설주인자산, 시설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 되고요. 뭐 장기성 매출적은 분류에 따라서 뭐 어떻게 뭐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분류에 따라서 나타나겠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뭐 기타의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석하겠죠. 그 비유동성 이연범위세 자산까지고요. 자, 여기까지가 자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산 항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부채 항목, 유동부채, 그리고 고정부채 이런 사이사이에 그 그 분류 과목이 있으면 그 분류 과목들은 전부 다 삭제를 시켜주시고 계정 과목의 그 합계와 잔액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운로드해서 많이들 작성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손익 대체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손익 부분에서 전부 다 손익 이하 부분은 전부 다 잔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손익 이하의 잔액들은 전부 다 향후에는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삭제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삭제. 안 누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잔액은 어차피 차변과 대변의 잔액은 이렇게 일치하게 되겠죠. 잔액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 고정을 시켜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잔액은 일치합니다.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이 일치하게 되고요. 합계도 마찬가지 일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합계된 시산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손익 항목들은 전부 다 삭제를 시켜주면 되고요. 예.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까지만 나타나면 되겠죠. 자, 이것이 합계된 시산표 정리가 여기까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어차피 마감을 해서 회사 마감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전부 다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행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일치시켜야지만 나중에 그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할 때 각 계정 과목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다운로드 받는 것은 단순히 참고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게 손익계산서 나온 대로 이것은 참고할 자료. 이 보통 그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는 거의 안 보게 되고요.
이 참고 자료로 뭐 대손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참고가 되겠는데, 또 여기서 뭐 감가상각비가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제조원권 명세서가 있다면 제조원권 명세서 상으로도 참고 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이 영업의 수익과 비용 항목 중에서 그 현금에 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시키고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을 시키게 되는데, 요 항목들이 주로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 해당되는 항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과 3번.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줄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해야 되겠네요. 먼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유형자산 증감내역은 뭐 회계 감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초, 기중 증가, 기중 감소,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기말 잔액을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또한 이 내역들이 주석사항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 내역들을 명확하게 이 시트를 정확하게 따라서 이해를 맞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형자산의 증감 내역들을 확인을 해봤다면, 그리고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 내역도 일자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나열되는 대로 각 계정 과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먼저 유형자산의 과목 증감 내역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가액, 기초가액이니까 정기에 즉 지금 민지상서가 올해는 9기고 작년도에는 8기였기 때문에 8기의 기말 잔액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났는데, 신규 취득은 토지나 건물이나 구축 건물은 없었습니다. 기기장치, 차량 운반구, 공과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6천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취득으로, 즉 더 투자를 해서 12억을 더 투자를 해서 총 투자 금액이 이 두 개 합쳐진 금액이죠. 전년도에 6천만 원 투자를 했고 이번 연도에 1225만 원을 12억 2,500만 원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건 얼마냐? 신규로 대체된 것이 기기장치로 이만큼이 대체가 됐습니다. 즉 12억이 대체가 되고 나머지 8,500만 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겠죠. 요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즉 처분이 된 것이 이것이 그대로 요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도 또한 확인을 해서, 즉 계정 과목의 전체의 증감 변화를 확인해 봅니다. 증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감소를 알아봅니다. 또한 이 증가액은 분명히 현금 유출액이 있었을 겁니다. 거의 대체되어 있는 것은 일부는 뭐 증감액이 전년도에 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뭐 그 단기에 현금 지출액이 있었고요. 기준 감소액도 또한 거의 단기에 이 처분 대체된 금액이 단기에 그 현금 유출액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 10억짜리 건물을 기계신차를 팔았다 해서 10억을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본다는 거죠. 여기서 기계장치에 처분을 발생했으면 시동가가 요거 그리고 요 기계장치 요거 이렇게 해서 10억이 처분이 됐네요. 이 처분이 된 것이 돈을 다 받은 것이 아니죠. 그죠? 실제로 돈 받은 것은 요거 금액이죠. 즉 9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은 그대로 기초에다가 단기의 신규 취득가액, 그리고 처분된 것 빼게 되면 취득가액이 나타나게 되죠. 수식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기초에다가 단기 증가액, 그리고 단기 감소액을 차감하고, 그래서 취득가액이 나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아시다시피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에, 그리고 기중의 단기 감가상각비 감소액에, 그리고 감가상각비 설정액에 이렇게 해서 빼고 더하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미상각잔액은 이만큼 발생한다. 이 금액은 결과적으로 11억 9,360만 119억 3,600만 원인데, 이 119억 3,600만 원은 재무상태표상의 유형자산의 금액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과목별 증감 내역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어차피 매각 업체든지 그 매각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쫙 계정별로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감가상각에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됐는가 그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차변 대변을 단순하게 이렇게 가로로 나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차변과 대변으로. 그죠? 자, 이렇게 분석이 다 이루어지면 요 시트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 5번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1번 학기장시장표, 2번 재무상태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3번 손익계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4번 유형자산의 증감 내역 확인하시고 5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맨 마지막 여기 있는 현금 흐름표 12단계까지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재무상태표를 이제 좀 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순기 취소하면 쭉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6번까지 봤죠? 5번까지 봤죠? 오, 그런데 갑자기 7번이 나타납니다. 저 이 사이에 하나를 더 끼웠네요. 자, 유형자산을 전부 다 먼저 분석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나느냐? 유형자산의 현금 흐름 분석은 여기 수식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이 나타나고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이 나타나는데, 자, 이 유형자산의 증감 내역에서는 뭐만 파악을 하시면 되느냐? 투자 활동으로 인한 자산 증가, 즉 현금 유출액을 먼저 확인해 주십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거예요. 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금을 돈을 주고 자산을 취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유출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 증가는 차변이다. 차변은 현금과 동일하니까 자산 증가는 유입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유출을 수반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유입을 수반한다. 즉 자산의 감소는 실질적으로 돈을 유형자산에 이렇게 증감 내역에서는 돈을 얼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서 미수금 이게 돈 받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돈을 받았지만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빼고 유입시키는 겁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먼저 토지 없고요. 자, 기기장치는 자산이 증가됐습니다. H10번행 요거죠. 그죠? 자, 요거 건설 중에서 대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자산이 증가된 것, 기기장치가 증가된 것은 현금 유출액으로 본다. 38억은 기계장치를 사용으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요. 건설 중인 자산은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있었지만 이 내역들은 여기에서 이미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액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증가된 금액은 기기장치만 봤을 때 38억이 총액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현금의 유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방구 마찬가지고요. 차량방구도 똑같이 H11 요거죠. 그죠? 예, 신규 취득으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소개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대체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주석으로 실질적으로 대체가 된 금액이 이 금액이다 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다. 그리고 나서 이 증가가 이만큼 있었다. 자, 기준증가액 이 금액은 실제로 현금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대체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은 분명히 건설주인 자산을 대체한 내역은 주석상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의 유출이 수반되지 않은 대체 거래를 기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에서는 처분된 것은 제가 아까 유출 처분 내역은 분명히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서 파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처분 손익에서 파악을 하는데 사온 것에 대해서 이미 유출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용이 가산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이 발생을 했다. 뭐가요? 감가상각비가. 이상하다.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는 이 자체가 자산의 가치 감소를 나타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손익계산서에 우리는 이렇게 감가상각비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간접법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 현금화표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당기순이익이 나타나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이 당기순이익은, 자 여기 보시면 돈을 썼다, 감가상각비 1350만 원 쓴 것이 맞느냐 이거죠. 아니죠.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감가상각비는 뭡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는데, 이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현금이 안 나간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들을 가산시켜준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유형자산의 현금 흐름 분석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비용을 가산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시다시피 현금의 비용의 가산 유입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이것도 또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처분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활동의 자산 감소는, 자산의 감소는 즉 자산을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 돈 들어온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돈 못 받은 것인데 이건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받았는데 이 5,390만 원은 돈을 받는데 부가세 예수금까지, 부가세까지 같이 받았죠. 그러니까 490만 원을 빼서 4,900만 원만 기재를 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유입을 계산하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가산인데, 이것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시킨다는 거죠. 즉 당기순이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기순이익은 이익인데 이것이 전부 다 순수하게도 현금으로 남아있는 돈은 아니란 거죠. 그죠? 어떤 것은 더 더해야 되고 어떤 것은 더 빼야 되는데, 이게 더해질 항목이다. 그리고 이것은 빼야 될 항목이다. 즉 유입과 유출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의 순증감을 나타내 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요 뒤에 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립니다. 자, 6번은 일단 여기까지는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음영으로 제가 마우스로 클릭한 여기 요 부분까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현금의 순증감은 더하기 빼기해서 이렇게 실제 현금의 순증감은 각각 어떻게 발생되는가는 참고적으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또 작성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7번 나왔습니다. 자, 학계장시한표를 그대로 재무상태표 옆에다 옮겨놓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빠르게 설명해 나갑니다. 30분 가지고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 20분 흘렀네요. 자, 학계장시한표를 이 칸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하는데, 옮겨 적는데, 학계장시한표 요거 있죠? 그대로 옮겨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옮겨 적는데, 저는 이거 함수식을 적어서 쉽게 작성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작성할 때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그 함수에서 끼워 맞춰 놓은 겁니다. 민지상사가 가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학계장시한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이렇게 233억 3,635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 잔액이 233억 3,635만 원 해서 같이 오죠. 자, 그대로 옮겨졌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고자산 항목들은 다 뺐다 했습니다. 다 뺐는데 뭐 앞에 여기다가 작성해 놓고 여기다 옮겨 적을 때만 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7번이 됐고요. 그대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비교식으로 다시 재작성을 합니다. 어떻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요,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가 기정, 자산의 평가 기정은 반대, 차감적 평가 기정은 반대로 기재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전부 다 나머지는 다 차변에 기재되고요. 부채는 대변에 기재되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 기정, 그리고 퇴직예금 운영자산도 또한 자산이긴 하지만 부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했으니까, 퇴직금 충당 부채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했으니까 반대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기초와 기말을 똑같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듯한데 작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작성해서 차변과 대변을 합계를 내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차피 그죠? 어차피 이 잔액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잔액과 동일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항상 하실 때는 자, 한번 내역을 했으면 검토를 하십니다. 재무상태표도 작성하시면 검토, 합계산시험표도 처음에 작성했으면 검토를 했죠. 이거 그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합계산시험표와는 다릅니다. 왜? 수익과 비용은 다 차감시켰으니까, 빼버렸으니까. 즉, 이 부분만 나타낸 것이 2월 시산표라고 표현하는데 2월 시산표만 정확하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합계산시험표 중에서 자산부채 자본만 해당되는 2월 시산표 사항들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을 나타내 주면 이렇게 되고요.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8번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작업형입니다. 8번까지는요. 이 8번까지는 앞에서부터 쭉 작업형일 뿐입니다. 전부 다. 여기까지 전부 다. 4번도 마찬가지 전부 다 작업형일 뿐입니다. 이것만 조금 더 분석이 들어갔을 뿐이고요. 자, 이 8번까지 됐으면 자, 이제 9번 현금 흐름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 합계산 시장표부터 시작을 해서 총액 분석, 순액 분석을 통해서 활동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의 각각의 현금 흐름의 유입 유출을 살펴본 것. 이걸 합계를 해서 뭐 현금 흐름에 관한 정산표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저처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죠. 어차피 이게 표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구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이게 굳이 정산표다라고 우기셔도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총액 분석과 순액 분석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이 현금 흐름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하면 나머지는 작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총액 분석을 하는데 전 계정 항목 다 총액 분석을 합니다. 순액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총액 분석을 하는데, 자, 제가 수식을 적어놨죠. 수식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위에서 보시면요, 이 하는 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금 흐름의 총액 분석 유입을 판단하려면, 유입이란 것은 즉 자산의 감소가 있어야 되겠죠. 즉 합계산 시산표상에 자산의 총액 감소를 그대로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런데 뭐 쓸데없는 게 또 적혀 있죠. 즉 M11이 0보다 클 때, 즉 어떤 양의값이 있다는 얘기죠. 이 M11이 양의값이 있을 때 J11을 나타내요. 즉 합계시장표상에 대변에 있는 것은 대변의 합계를 나타냈으니까 현금의 유출이 발생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죠? 현금의 유입이 발생한 자산, 즉 자산을 판매하고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M11이 0보다 크게 되면 이 합계액은 무조건 이 금액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기재를 해줘라. 그 다음에 만약 if도 N11이 잠시만요.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도 누가 또 찾아가고. 잠시만.
지금 우리 급하게 일하고 있다 지금. 일하고 있다. 바쁘다. 무슨 하도. 아이고. 밤늦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에 와서 물러설 수 없으니까. 자, N11이 즉 대변에 어떤 0보다 큰 값이 있다면, 즉 이런 내역이라는 얘기죠. 2,750만 원. 이런 내역이 있다면 그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요 값에서 요걸 뺀 금액을 잠시만요. J 어디 갔노? J11 총 유출액에서 기초를 뺀 금액만큼을 나타내 주어라라는 겁니다. 이게 좀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수식을 만들어 놓고 제가 잘 이해 딴 거 정신 팔다가 지금 팔다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네요. 어쨌든 이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잠시만요. 여기에 대변이 잔액이 있다는 것은 있다면 이 대변의 금액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만약에 이 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기초에 어떠한 금액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있었던 이 금액을 차감해서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어떠한 조건이든 만족하지 못하다면 기초의 금액을 나타내 줘라 이 뜻인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만약에 기초의 금액이 잔액이 기말의 잔액이 만약에 제로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이 나타나 줘야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값을 이게 만약에 0값을 넣게 되면 이 0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쪽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반대로 얘기해서 그 기초의 재무상태표상에 단기 금융상품이 18억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기말에 가니까 없어졌다 이거죠. 그죠? 없어졌다면 바로 단기 금융상품을 매각 처분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유입이 18억이 나타나 줘야 되는 겁니다. 즉 기초의 금액이 그대로 유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식 적으실 때 주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대로 따라 적어주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액은 반대로 현금의 유출이라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이 합계 요거 하나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합계해서 즉 차변에 어떠한 것이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과 유출에 관한 문제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변과 대변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합계자산시산표와의 상관관계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차변 대변에 관한 자산 부채 자본의 이런 개념을 이제 좀 버리셔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건데 저도 처음에 작성할 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대변에 가겠죠. 그죠? 대변에 가게 되면 현금의 유입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도 대변입니다. 그죠? 그럼 현금의 유입이 발생합니다. 즉, 합계해서 차변과 대변의 논리만 여기에서 놓고 본다면 차변에 어떠한 숫자가 존재하는 것은 현금의 반대의 계정, 현금의 유출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대변에 어떠한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금의 유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에 따라서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 위와 같은 수식이 작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작성을 하고요. 요 값을 두 개를 작성하고 이것을 쭉 끌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저기 없음에서 쭉 끌게 되면 변화가 없죠, 그죠? 다 똑같은 수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다 똑같은 수식이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서 붙여넣고 컨트롤 V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V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V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V. 자, 요 음영된 부분은 이게 큰 항목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쭉 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 앞에 값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컨트롤 V를 다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컨트롤 V만 시켜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이 좀 어려우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식을 적어놨으니까 보고 스스로 어떻게든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입과 유출은 차변에 어떤 것이 존재하면 유출이 발생한 거고 대변에 어떤 것이 존재하면 유입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유입과 유출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순액은 이 총액을 뺀 겁니다. 즉 빼서 많은 쪽에 기재해 준 겁니다. 즉 여기서는 당기금 상품의 유입이 총 유입액은 25억 3,900만 원이고요. 총 유출액은 19억 3,900만 원입니다. 즉 여기서 돈 들어온 것은 25억이고 돈 나간 것은 19억이니까 결과적으로 총 돈 수입된 것은 6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수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SCB 마이너스 RCB 두 개를 뺀 것이 0보다 크다면 지금 요 항목입니다. 유출의 항목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해서 요걸 뺀 것이 0보다 크다면 그대로 SCB에서 요걸 빼서 나타내주고 그렇지 않다면 총액으로 요게 차변에 기재될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차변에 기재될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0값을 나타내 주어라 라고 if문을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V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총액 분석과 순액 분석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그죠? 자, 다음으로 10번 활동 구분입니다. 이것이 영업 활동인지 투자 활동인지 재무 활동인지 활동 구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은 순액으로 나타내 주고요.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총액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식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 만약에 이 값이 영업이라면 이 한 줄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값이 영업이라면 T11 유익한의 거는 유익한으로 땡긴 거죠. 그죠? 땡기고 만약에 이 값이 영업인데 요 값이 즉 지금 유축한 영업이라면 순액 분석에 유축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또한 이 끝까지 작성하는데 자, 투자 활동 한번 볼까요? 투자 활동은 이건 뭡니까? 영업이니까 제로죠. 그죠? 영업이니까 if 조건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전부 다 0값, 거짓값으로 0값을 나타내 주어라. 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활동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투자 활동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총액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나타내 주어라. 총액 분석해서 땡겨와라. 이해가시죠? 자, W32 값이 투자라면 R34의 값, 유입값, 그죠? 유익한의 거를 유익권으로 땡겨야 되겠죠. 땡기고 유축권으로 땡겨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무활동도 똑같습니다. 재무활동도 똑같이 해서 이제 그대로 쭉 값을 땡기면 이것도 뭐 함수가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싹 땡겨 버렸는데 싹 땡기니까 이 0값이 나타나긴 하지만 값이 없으니까요. 요것만 정확하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땡겨라. 자, 그렇다면 활동 구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영업활동이고요. 재고자산 영업활동이고요. 투자자산 투자활동이고요.
유형자산 투자활동인데 이 감가상은 누구에게 또 투자활동이냐? 투자활동으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입장에서는. 자, 왜냐하면 총액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분석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투자활동이고요. 소프트웨어 투자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업활동으로 보자. 그런데 저 뒤에 가면 투자활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현금흐름표에서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영업활동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영업활동이고 재무활동은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성 유동성 장기부채는 그 재무활동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채 할인받은 자금, 장기차입금 재무활동이고요. 퇴직급여는 뭐 종업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 관련이고요. 자본금 재무, 지분법 자본 변동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투자자산과 관련성을 가지니까 투자활동.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재무활동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재무활동으로. 이건 조금 이따 그 내역은 자본 부분은 좀 위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형자산 부분은 여기서 분석하지 않고 유형자산 계정 분석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수식을 쫙 당겨내면 그냥 단순히 영값만 나타나고 숫자만 딱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죠? 숫자만 기재가 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활동에서 유형자산 부분 그리고 이 자본 부분은 따로 색깔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금의 유입 유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칠해놨죠. 이렇게 해서 쭉 나타내줍니다. 쭉 나타내주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분석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기계적으로 쭉쭉쭉쭉쭉 작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고요. 정 안 된다면 하기 너무 어렵다, 까다롭다 싶으면 이 행과 열을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그 해당 항목들을 정확하게 그 함수값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 나가면 이 함수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적용시켜 나가면 충분히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11번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형자산 부분, 투자 활동에 관련된 유형자산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는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유형자산의 현금흐름 분석, 계정 분석 시트에서 좀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까지는 분석이 됐죠. 그죠? 분석이 되는데, 자, 현금의 순증감은 이건 뭐 때문에 나타내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현금의 순증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 더하기 빼기입니다. 단순하게. 자, 유입 더하고요. 그 다음에 유출 차감해서 순증감을 나타내 줍니다. 유입밖에 없죠. 그죠? 이것도 유입밖에 없죠. 플러스죠. 이건 유출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합계를 내주게 되면 현금의 그 투자 활동으로 인한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서 이 유형자산의 증감 내역에서 판단한 현금의 순증감은 이 금액이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순증감액을 파악해 본 결과는 이 금액이다. 이 내역들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들 그리고 매각금액, 순매각금액 이 금액을 확인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확인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총 순유입액은 이 금액이고 이것과 이것을 더한 결과가 23억 300만 원 요 금액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 적어놨습니다. 유인사는 총 현금 유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상의 요 금액입니다. 유입이죠. 그죠? 투자자산, 즉 유형자산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총 현금 유입액은 37억 6,800만 원이죠. 계산분석 37억 6,800만 원. 그리고 유형자산 총 유출 금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순하게 우리는 수식을 걸어서 나타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총 유출 금액은 60억 7,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그죠? 빼니까 현금 유출은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 난 거 금액이 바로 23억 3,600. 똑같죠, 그죠? 똑같다는 얘기는 이제 검토가 끝이 났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먼저 이제 작성을 합니다. 현금흐름표상에. 자, 한번 제가 지우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간단히 설명드리려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걸렸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검토돼서 차이가 났죠.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현금은 3억 4,800만 원. 딱 이 금액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 먼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유형자산부터. 유형자산부터 차근차근히. 자, 이거는 어차피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계정 분석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계정 분석에서 유입과 유출을 판단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참고적으로 이걸 제가 숫자를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최종꼴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정 과목이고요. 좀 알아보기 쉽겠군요. 날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죠. 계정 과목이 보이죠. 먼저 앞에 걸 좀 삭제를 시키고요. 자, 먼저 건물입니다. 그죠? 건물. 건물의 순증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순증감은 검토용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검토일 뿐이고요.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요겁니다. 요거. 요겁니다. 굵은 상자에 있는 거. 요겁니다. 이거 색깔로 칠해놔야 되겠네. 요겁니다. 요거. 자, 먼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가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이건데 이것도 어차피 계정별로 또 살펴봐야 되는 관계로 이거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걸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먼저 요거 내역이 뭐냐? 이거는 감가상각비죠. 그죠? 그죠? 이거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것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다. 요 금액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그런데 요것들은 계정별로 이제 넣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합계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요 안에 내역은 요 합계만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뭐 제가 진하게 칠해야 되는가요? 요거 그리고 요거. 먼저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현금흐름표상에 기계장치로 들어가겠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어디까지 있는가요? 먼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합시다. 자, 기계장치 자산의 증가,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기계장치로 인해서. 자, 현금흐름표. 이거는 전년도 걸 그대로 땡겨서 없으면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자,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양식을 보시면요. 작년도까지 분명히 작성된 현금흐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요 뭐 9기 이전에 8기가 있겠죠. 그죠? 그대로 요 항목들은 똑같이 나열을 해 주시고요. 이제 찾아서 기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투자 활동에 현금 유입 유출이죠. 그죠? 기계장치. 취득이 있으니까 기계장치 취득은 어떻게 되냐? 유인자산의 기계장치의 취득. 요 금액이죠. 그 다음에 차량 문방구도 취득한 게 있습니다.
800만 원. 공과기구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품의 취득,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 여기까지. 자, 그럼 56억 5,400만 원. 이 금액이 기재가 됐습니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요 금액 기재하면 되겠죠. 유형자산의, 건설 중인 자산의 감소네요. 그죠? 이것은 건설 중인 자산의 감소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요거는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기재해야 되겠죠. 현금 흐름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다음 이거 어떻게 다 맞추려고 그러나? 그죠? 언제 다 하나? 금방 합니다. 다음으로 자, 기기장치에 팔아서 현금 유입된 금액이 4,900만 원이네요. 그럼 기계장치에 어디가 너 기계장치 처분 차량 망구 또 있네요. 기계장치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요. 그죠? 이거까지. 그 다음에 차량 망구의 처분 있죠. 차량 망구의 처분, 공과기구의 처분, 공과기구의 처분, 비품의 처분도 있네요. 그러면 요것만이죠. 그죠? 10억 8,700만 원. 10억 8,750만 원. 맞죠? 10억 8,750만 원.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으로 유인자산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을 기재해주면 이거는 현금의 순증감은 다 기재를 한 겁니다. 그죠? 유인자산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을 기재해주면 되겠습니다. 처분 이익은 계정 과목상의 요거고요. 처분 손실은 요거더라. 자, 그럼 유형자산 끝이 났습니다.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파악하기가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좀 파악하기 곤란한 관계로 유형자산 계정 분석을 통해서 현금 흐름표를 미리 작성을 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까만 부분은 유입과 유출을 이미 이제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 다음부터는 요 까만 부분 하나 더 있죠. 그죠? 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익준비금은 어쨌든 이익준비금이죠. 먼저 이 자본과 관련된 거 미처분익여금 안에는 분명히 당기순이익이 있을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뭔지를 파악을 합니다. 10억 7,600만 원, 10억 7,600만 원 이게 당기순이익이네요. 그럼 이게 당기순이익이라는 얘기죠. 요 금액이. 그럼 이 금액 당기순이익은 현금 흐름표상에 여기에 이 재무상표에 뭐 손익계산서에 가든 이 금액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요것은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요것은 그죠? 입력했습니다. 뭐 어디까지 입력하냐? 이게 전부 다 싹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과 유출, 그 다음에 이거 유입과 유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만 먼저 검토를 해보면 총 현금 유입액은 요거 총 현금 유출액은 요거 그 다음에 그러면 현금의 순증금은 유입 마이너스 유출해 가지고 순증금이 2억 9,800 기초현금 5천만 원이니까 기말현금은 3억 4,600만 원 나타난다. 즉 두 개 차이 난 거. 그 다음에 기초현금이 여기 있죠. 그죠? 5,060만 원 기말현금이 3억 4,875만 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말현금과 현금 분석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즉에 의해서 현금의 순증감만 나타내주면 현금 흐름표상에서도 분명히 기초현금을 나타내서 기말현금을 구하는 것이니까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왜? 덜 입력했으니까. 총 지금 이제 기말현금 잔액이 이 금액인데 총 더 입력해야 될 것이 15억이나 더 입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는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입력한 것은 뭐가 있느냐? 즉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 활동부터 요거부터 먼저 입력을 했죠. 그죠? 요거 입력했고 그다음에 요거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자, 한번 보십시다.
미처분 잉여금에서 2억 3천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사유가 바로 이익 처분이 발생해서 이익 준비금하고 임의적립금이 발생한 거죠. 그죠? 즉 그러면 나머지 2억은 뭐라 한 겁니까? 이익 처분에서 이 두 가지는 사내 유보했고 2억 3천 중에서 3천만 원은 사내 유보를 시켰고 나머지 2억은 유출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즉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의로 가정을 해봅시다. 배당이 2억이 있었다 그러면 상법상 이 준비금을 10%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2억에 10% 설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임의적 1,000만 원은 임의적금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조금 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역들은 어차피 기준 거래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이 회사는 배당이 2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그 배당액의 10% 2천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을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사실상은 2천만 원과 여기서 2억 3천 중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